사실과 허구 사이의 관계와 그 경계는 참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더군다나 둘 사이의 관련성이 높고 밀접할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죠.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마치 진짜처럼 여겨지는 특정한 사실 역시 그 진위 여부를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셔우드 숲을 로빈후드의 거처로 알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주는 비슷한 사례죠. 오늘 제가 준비한 미스터리 컨텐츠 역시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 속에 깊이 자리 잡은 하나의 진실 혹은 거짓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은 섬뜩한 주제와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저 미스터리에 불과하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유럽 대륙 루마니아에 위치한 브란이라는 도시의 대표 명물로 여겨지는 브란성입니다. 상당히 고풍스럽고 우아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성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 성을 세운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사진만으로도 성의 분위기에 좀 압도를 당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브란성 자체의 기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 성이 13세기 종교단체 소속인 튜튼 기사단에 의해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문서상으로 이 성은 1377년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성은 루마니아 왈라키아와 트란실바니아의 경계를 이루는 방어선의 일부죠. 수세기 동안 이 성은 여러 소유주의 손을 거치면서 견고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이 성은요, 영국 태생의 루마니아 여왕인 마리가 가장 좋아하던 거처였고 1948년까지 왕실 소유로 남아 있다가 이후 공산주의 정권에 압수당합니다. 한때 박물관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매혹시키기도 했지만 2006년부로 마리의 상속인들에게 반환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성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이에요. 어떠세요? 느낌이 좀 위와는 전혀 다르죠? 같은 곳을 늦은 저녁에 찍어 놓은 겁니다. 같은 장소예요. 아침에 비해서 좀 더 섬뜩하고 기괴한 외관이죠. 사실 이 성이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이끄는 데에는 한 가지 전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이 드라큘라가 거주하던 성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설이죠. 과연 이 전설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드라큘라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음으로써 그 사람을 자신과 같은 흡혈귀 종족으로 만드는 귀신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소설가 브램 스토커의 작품 드라큘라를 통해 등장한 캐릭터이기도 하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존재죠. 이 드라큘라는요, 창백한 피부에 뾰족한 송곳니 등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햇빛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까닭에 낮에는 저택에서 꼼짝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늦은 밤에만 활동을 개시한다고 해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냥을 하는 일반 흡혈귀와는 다르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만을 사냥감으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물론 이 드라큘라라는 인물 자체는 허구 속의 인물에 불과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전설처럼 자리를 잡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그저 허구이자 전설일 뿐이죠. 하지만 이 드라큘라라는 존재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의 대공이라 불렸던 무자비한 군주이자 흡혈귀 드라큘라의 탄생에 영감을 주었던 인물, 블러드 3세를 소개합니다. 사진 속 인물은 블러드 3세, 루마니아 남부 발라히아 공국의 영주였던 아버지 블러드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붙일 정도로 사랑했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1431년에 루마니아에서 탄생을 했고요. 반대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발라히아 공국의 영주가 되어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본명 이외에 수많은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드라큘라였습니다.
하지만 블러드 3세에게 이런 별칭이 붙게 된 이유는 정작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1432년 2월 블러드 2세는 헝가리의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용의 기사라는 자귀를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는 발라이아 공국의 왕위에 올라 영주로 취임을 하게 되었죠. 블러드 2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그의 영향력과 세력이 매우 두터웠던 것으로 보여요. 블러드 2세는 왕위에 오른 이후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었던 용의 기사단을 상징하는 날개 달린 용의 문양을 동전에 새겨서 발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새로 짓는 건축물이나 교회의 외관에도 그 용의 문양을 넣게 했다고 합니다. 차츰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용의 문양은 발라이아 공국의 상징물이 되었고요. 국민들 역시 블러드 2세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용을 떠올릴 정도로 그 둘을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루마니아 국민들은 블러드 2세에게 용 또는 악마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드라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됐죠. 그에 따라 그의 아들이었던 블러드 3세 역시 드라쿨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드라큘라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블러드 3세는 본명보다는 드라쿨라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본인 또한 어떤 공식 문서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써야 할 때 항상 자신의 이름이 아닌 드라큘라, 정확하게는 블러디슬라우스 드러쿨레아 이렇게 서명을 했을 정도로 드라큘라라는 별명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에게는 드라큘라 이외에도 수많은 별칭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러드 체페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별칭은요, 드라큘라라는 별칭 못지않게 유명한 별칭이었습니다. 블러드 체페슈,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블러드 3세에게 가시, 호챙이라는 뾰족한 물건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체페슈라는 별명이 붙게 된 배경이자 그가 전설 속 인물 드라큘라의 모델이 된 것에는 역사적인 상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블러드의 재위 기간인 1460년 루마니아 정부와 브라소브, 시비우 등지에 거주하던 이것들은 루마니아의 도시 이름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던 독일계 상인들이 충돌을 하면서부터 심상치 않은 이런 기미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당시 루마니아 내에는 상업을 하기 위해서 넘어왔던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수의 독일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밀매와 무관세 무역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죠. 이건 명백히 불법이고 정직한 방식으로 생업을 이어가던 다른 상인들에게 거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루마니아의 상인들과 일반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블러드는 독일 상인들에게 적정한 양의 세금을 부과해서 자국민들의 궁핍한 생활을 조금 호전시켜 보려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책은 독일 상인들의 반발을 사기 시작했고요. 일부의 상인들이 영주를 찾아가서 노골적으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가난에 불만을 가진 자국민들의 반란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범죄 발생률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틈틈이 루마니아를 정복하려는 기색을 보이던 오스만 투르크가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가 내외적으로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초래가 됐죠. 이런 상황에서 블러드가 택한 것은 바로 공포정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상인들과 400여 명의 독일 가톨릭 도제, 범죄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 죽이기 시작합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몸의 일부를 자르거나 산채로 불태워 죽였고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처형을 집행했죠. 이때 실행된 처형 방식이 상당히 잔인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끝이 뾰족하고 기다란 장대를 이용해서 잔혹한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바로 죽지 않고 한 3일 정도를 엄청난 고통에서 시달리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토록 잔인한 형벌의 취지는요, 사형수의 출혈량을 최소화해서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블러드는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잡아온 수만 명에 이르는 전쟁 포로들에게도 같은 방식의 처형을 집행합니다. 훗날 독일의 연대기 저술자들에 의해 그의 잔인성과 처형 방식에 대한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서적이 집필이 되면서 블러드 3세는 서방 세계인들에게 잔혹하고 두려운 인물로 이름을 떨치게 됐죠.
사람들은요, 블러드를 사악한 악마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브램 스토커 작가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 드라큘라라는 가상의 인물이 탄생하면서 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과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사실상 루마니아 민담에서의 블러드와 드라큘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들은 루마니아 출신의 귀족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드라큘라의 특유의 모습이나 성향이 전부 원작자인 브렘의 상상력에 의해 창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큘라의 거주지로 유명한 루마니아의 브란성 역시 블러드 3세의 조부인 미르체아 형공이 한때 소유하고 있었던 건물이다. 이런 점을 제외한다면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었죠. 블러드가 브란성에 거주를 했다거나 방문했다는 기록도 일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설사 그가 이 성에 살았었다고 해도 잠시뿐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단지 브란성이 소설 드라큘라에 나오는 성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 뿐이죠. 이처럼 장소와 인물의 관계가 좀 미심쩍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란성은 드라큘라의 성으로 알려져 있고 그 명성에 걸맞게 현재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해도 성의 압도적이고 으리으리한 외관이 드라큘라라는 전설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까지는 막을 수 없었나 봅니다. 루마니아 정부 역시 브란성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드라큘라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브란성과는 별개로 블러드라는 인물과 관련된 짧은 일화를 말씀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잔인함과 자비라고는 없는 냉정함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루마니아의 국민들 사이에 자자했던 그의 소문은 현대로까지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저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러드 3세가 블러드 2세의 뒤를 이어서 영주의 자리에 오르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보야르라는 세력에게 복수를 한 것이었다고 해요. 이 당시의 아버지였던 블러드 2세와 그의 장남인 미르체아가요, 바르나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귀족 세력들에 의해 생매장을 당함으로써 다소 초라하게 생을 마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블러드 3세의 눈에 가족들을 죽게 한 장본인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죠.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귀족들을 성으로 초청해서 연회를 베푼 뒤에 공국의 내정을 농단했다는 이유로 참석한 모든 귀족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형이 당한 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끔찍한 죽음으로 몰고 감으로써 피해 대공, 피해 군주로 불렸던 블러드라고 해도 본인의 죽음까지 피할 수는 없었겠죠. 그의 시신은 스나고프 수도원이라는 곳에 매장이 되었는데 훗날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파보니 관속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물론 세간에서 흥미로운 방향으로 이야기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은 전설일 뿐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블러드 3세는요, 강력한 공포 정치를 일삼은 폭군의 면모를 일부 지니고 있었지만 오늘날은 조국인 루마니아의 건재를 위해 오스만 투르크와 싸운 영웅으로 재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웅과 악마의 모습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는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서 매우 엄격한 사회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잔혹함과 공정함을 극히 강조했던 사람으로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600여 년 전 유럽 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블러드 3세는 현재까지도 루마니아를 세상에 알린 드라큘라의 실체이자 역사 속 잔인한 군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미스터리 컨텐츠는 피해 대공과 브란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